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3월이) 되면 캠퍼스는 작별과 시작이 교차합니다. 어제까지 강의실을 누비던 졸업생들은 사회로 나가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 순간 신입생과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적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 새내기의 관계 맺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미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미옥입니다. 자, 신입생이나 신입사원. 시작은 무엇보다 이렇게 설레는 건데 그렇지만 인간관계 잘 맺어야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또 긴장도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새내기들의 관계 맺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단 짝짝짝짝. 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게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협력하고 성장하는 곳이다. 또 학교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렘도 있고 긴장을 하는 건 이거는 공존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 저희 좋겠어요. 방송도 그래요. 맞습니다. 적당히 긴장해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두렵구나. 아, 내가 설레네.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렵거나 설렌다. 스스로 인정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첫걸음이란 말씀해 주셨고. 자, 내일이 바로 개학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이제 저는 저희 학교 중부대학교 학생들 내일 입학식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 처음 가는 학생들부터 아이들부터 대학 새내기들까지 모두가 아마 긴장이 될 텐데 그럼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사하기. 이걸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에서 교양학부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들, 저학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교양 필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학기 초 특히 이제 새내기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른 학과 낯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상태인데 네.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할 때마다 어떤 걸 하면 학생들하고 하이파이브 인사법을 나눠요. 네. 하이파이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럴 때도 멘트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야 돼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부과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 그러면 그러시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했던 학생들이 네. 점점 웃으면서 동료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한 학생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수업 소감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이파이브 인사법 정말 싫었다. 매주 하는 게 무척 괴로웠다.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려니까 정말 싫었는데 학기가 끝날 때쯤에 비로소 동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동료의 얼굴 이제는 그 얼굴들이 그리워질 것 같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관계 맺기 시작은 작은 인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부터 인사 잘하기부터 실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 지금 교수님 말씀 동감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도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핸드폰 보고 얼굴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동료들 처음 만났을 때도 얼굴 보기가 힘든데 그걸 좀 익숙해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학기 끝날 때쯤 친구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특히 외동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그러면 뭐 친구들과 잘 사귀기 좀 어려워하는 그 젊은 층들도 많은데 자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는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일 첫 번째는 서로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서로 옆자리에 앉은 짝꿍 앞뒤로 앉은 동료들하고 일명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예, 얼음을 깨는 거. 그래서 뭐 공통점 찾기 이런 퀴즈를 하거든요. 둘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남자 여자도 있고요. 같은 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브랜드를 보고도 하고 네. 스마트폰이 어떤 폰이냐 브랜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게 공통점이 영 없다 그러면 비냉 물냉 해가지고 외쳐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찾게 되면 추억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감도 해지고 친해지거든요. 공통의 관심사.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라든가 만화가 있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면 일단 대화의 지속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무엇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학교다, 대학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동아리라든가 소모임이라든가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급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좀 칭찬 샤워 많이 해주자라는 칭찬? 거예요. 네, 예, 예. 칭찬. 그래서 작은 칭찬이라도 아 오늘 뭐 발표 좋았다. 그다음에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은 작은 것이지만 관계를 빠르게 또 가까워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또 이제 받으면 도파민이 또 분비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나에게도 이게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기 때문에 칭찬 샤워를 좀 많이 해주자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뭐 우는 아이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아이의 감정을 일단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아 너무 걱정되는구나, 너가 힘들구나 이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건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네. 엄마 아빠 딸 둘이 탔어요. 근데 이제 딸에게 아빠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나 봐요. 근데 자 이제 너 오늘 가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이라고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친구랑 이제 말하기 연습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사실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주변을 좀 같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준비물을 함께 챙기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줄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시면서 사전 탐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탐색 경험. 0184님이 이런 질문하시네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대화 자체 거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집에서부터 네. 조금 이제 엄마랑 아빠랑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연습, 예, 대화 연습을 조금 이렇게 시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은 가서 낯가림을 트고 나면은 친구랑 같이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럴 텐데 네. 아이가 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갔을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막 떼를 쓰다가 직접 또 친해지고 나면은 또 아이랑 굉장히 잘 놀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그 학교 주변을 조금 탐색을 하면서 네. 아이하고 이 스토리텔링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가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에서 무슨 놀이할지 궁금하네. 체육 시간에 너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거야. 정말 기대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미래의 모습, 너의 이제 학교 생활 모습이야라고 하면서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면 적응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기대하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제 대학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새내기 신입생들 이제 많이 접하실 거고 내일 이제 보실 텐데 네네. 대학 신입생들은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까? 일단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 그다음에 소속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일단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돼요. 예. 또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또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또래와 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또 충돌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가 시간표. 그립다. 뭐 이럴 수도 있네. 그렇죠. 예. 내가 다 해야 되네. 맞습니다. 예. 그 특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시간표를 직접 짜야 되는데 예. 자율성이 커지고 책임도 커져요.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표를 직접 짜면서 일명 광클릭을 한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수업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면 공강 시간이 또 남으니까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낼까? 또 그다음에 학교 적응을 하는데 이 과목이 다르고 과목마다 교수님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되는 것도 예전에 이제 학생 때는 그냥 선생님께 모든 걸 다 하면 됐는데 각각 교수님들께 각각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맺기인데 이 관계 맺기 혼자 지내면 편하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지방이 집인 친구들은 아 엄마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독립을 했다 신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 선배랑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겪고요. 특히나 기숙사를 이제 생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인 그런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룸메이트랑 어떻게 잘 지낼까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볼까 이런 고민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전과 달리 최근 Z세대들에게 보여준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 소통에 엄청 익숙하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개성이라든가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인데요. 네. 이번 이제 2025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2008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뭐 대화를 하더라도 짧고 직관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이들이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면 MBTI 뭐예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또 많은데 우리 같으면 혈액형 뭐예요? 근데? 그렇죠. 혈액형이 요즘은 뭐냐. MBTI 뭐예요? T가 뭐냐 이러는데 요즘은 다 이제 MBTI 뭐예요?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첫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데 상대방을 이것 때문에 뭐 너무 단편적으로 파악하거나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규정 짓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MBTI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어지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사, 뭐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분야, 취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보면서 폭넓은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 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있다면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그래서 예. 누구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래서 일단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답변을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3개 준비해라 라는 이제 좀 조언을 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에게도 누구를 만나거나 질문 무슨 질문으로 말문을 열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저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기자들도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게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정치부가 되면 정치인이고 그 노회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 정치인들은 질문의 그 퀄리티로 이 기자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질문하면 뭐 싫은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서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해서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저 친구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저 친구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을 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쨌든 질문을 좀 연구하고 가면 그 사이에 또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 친구는 이렇구나 그러면서 한결 여유 있게 네. 대화를 이렇게 능숙하게 본인이 리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신입생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시간 관리 부분이에요. 시간 관리. 예, 그래서 뭐 집에서 조금 먼 이 통학 거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순위 정하고 일정을 조금 배분하는 게 필요한데 뭐 학교에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동아리 모임도 있고 특히 이제 1학기 때는 뭐 MT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좀 일정을 잘 좀 쪼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는 먹는 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 한 장이 있어요. 그럼 큰 김을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나의 시간과 일정도 좀 쪼개고 잘 관리하고 일정을 좀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있는데 이럴 때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교수님도 있고 학과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막막하면 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을 좀 2-3명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좀 학과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뭐 연합 동아리 같은 데도 가입을 하셔서 선배 멘토를 만드는 거. 아무래도 교수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배들이 또래 만만하죠. 중에서 네, 예. 그 선배들 중에서 좀 멘토를 한 2-3명 정도 그래서 학과의 도움도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멘토를 만드셔서 SOS를 좀 치시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SOS. 자, 신입 사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양창순 님이 30년 전에 입학했는데 대학 다시 다니고 싶네요. 그땐 들어가자마자 학과도 동아리도 술 먹는 것부터 가르치니 아둔해서 그것만 배우고 남은 시간은 당구 치고 컴퓨터 오락실에 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죠. 뭐 이것도 재미있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직장에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들의 경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입사원들의 관계 맺기 고민들 어떤 게 많습니까? 신입사원들이 힘들어하는 건 직장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황 중에서 일단 보고
네. 질문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졸업생들이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연락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이 상사에게 보고할 때 네. 예,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면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두서없이 말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대면 보고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위해서 핵심부터 말하기 습관을 좀 들이시는데 그런데다가 상사 스타일 따라 또 달라요. 어떤 상사는 메일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구두로 보고받는 걸 선호하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구두로 먼저 보고받는 걸 좋아하는 상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사의 스타일을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요. 사실 저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접착식 메모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접착식 메모지는 뭐 사이즈가 크기가 다 제각각 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붙여가지고 메모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보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 기기도 있긴 한데 일단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접착식 메모지에다가 말할 것, 보고할 것을 메모하시고 이걸 키워드 보면서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뭐 소통의 벽도 낮아지고 업무 협력도 또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부터 말하기 제일 앞에 딱 무슨 얘기 한다는 걸 딱 알아듣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뭐 구체적인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네. 막 그 예전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 이게 구구절절 말하다 보니까 저의 상사가 저에게 아니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접착식 메모지를 많이 활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신입의 시절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사와 대화 중요한데 스마트폰 메시지처럼 짧고 간결한 소통 방식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고뿐 아니라 질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질문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돼요? 예, 질문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는 교수님께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교수님이 답을 주거든요. 네. 근데 직장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 이걸 얘가 나보고 하라는 건가? 예, 본인이 어쨌든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예를 거거든요. 들어서 최소한은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요런 식으로 하면 되죠 정도. 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 생각이 있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약간 정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회사 오래 다녔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안에서 특히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신입에게는 세 부류가 있다.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 예. 제일 문제는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모르겠거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라.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말씀드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상사의 유형도 세 가지 있는데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안 부지런하고 그거 4개 유형으로 나눠서 어떤 상사가 최악인지 잘 아시죠? 자, 메신저나 이메일이 익숙해서 막상 업무상 전화할 때 이제 당황하는 사례 또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폰포비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진짜 전화 통화 부담 느낀 젊은 세대들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활동 중에 팀플 활동, 팀으로 하는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팀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학교 안도 있지만 학교 바깥하고도 또 교류를 해야 돼요. 관련 기관, 단체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를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채팅으로는 말도 잘하고 이모티콘도 잘 쓰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직접 만나면 어딘지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뭐 그 현실에서는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직접 전화라든가 만남 이런 부분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대면 소통 또 전화로 소통하는 거 이거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제 이제 직장에서 말하기 가르치고 심지어 통화하기 가르치는 직장도 맞습니다. 요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폰 포비아 세대를 위해서 요것만은 내가 꼭 조언하고 싶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실제로 전화를 받는 연습이나 아니면 간단한 전화 업무를 먼저 해보는 건데 네.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접착식 메모지에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해라. 또 그리고 전화를 받는 연습을 해라. 근데 실제 저도 그랬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것을 메모했다가 말하면 떨림이 한결 좀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상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제 뭐 앞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보고할 때는 핵심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상사의 말투,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네. 가급적이면 또 중요한 대화는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계속 이제 그 내가 해야 될 말을 미리 써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뭐 원고 그 대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직접 작성하고 난 다음에 메모하고 연습 몇 번 하고 이러면 한결 떨림이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메모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문자가 올라왔어요. 8624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메모해 두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아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메모가 습관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게 저럴까 그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담아두는 거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써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간판을 보고도 저거 뭐지? 하고 써두면 그걸 여러 가지를 짜집기 하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적자 생존이에요. 네. 적어야 산다.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네네네. 적자 생존. 네네. 그렇군요. 자, 신입사원들의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워라밸.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워라밸을 위해서는 네.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주어진 업무에 네. 업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고요. 이 워라밸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또 직무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이나 회사 전체의 일정이라든가 동료들과 내가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워라밸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나만의 어떤 쉼표 시간을 좀 꼭 확보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일과 삼일 균형을 위해서는 퇴근 후에 나만의 휴식 시간이라든가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필수적으로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내기의 특성상 완벽한 워라밸은 힘들지만 밸런스 깨지는 거 경계하면서 나만의 쉼표 시간 가져라. 이런 네. 말씀이시고 저희는 지금 전미옥 중부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최근 탄핵 전국에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목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 관련 발언 잘못하다가 그렇죠.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싸우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될 수 네. 있으면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네. 뭐 공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게 좋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네. 신뢰관계가 형성된 곳에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상대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대화를 깊게 이끌지는 좀 않는 그렇죠. 배려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내기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달라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늘 어려워요. 근데 가벼운 관심 표현, 존중의 태도, 또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작은 실천인데 일단 인사부터 잘 해라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작은 인사 한마디, 관심의 표현, 또 존중하는 태도로 차근차근 다가가시면 아마도 새로운 출발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조언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사회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 줄이시면서 새로운 출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밝은 표정으로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기. 이것이 새로운 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미옥 중부대 교수님과 함께한 이야기 새내기 여러분들께 도움되기 바랍니다. 전미옥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